이렇게 해서 기초 문법 문제 정답과 해설 진행을 해볼게요. 1번은 변수와 상수입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억과 니은이죠. 아와 어고 변수가 있음으로써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죠. 변수와 상수는 우리가 중학교 수학 정도를 배우셨으면 방정식도 배우고 어떤 수에 대해서 배우죠. 변수는 그 어떤 수에 해당할 거고요. 상수는 정해져 있는 값. 우리가 x y는 x 플러스 2다. 그러면 x, y 값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와 상수라고 하고요. 스위프트에서 변수와 상수를 사용하는, 거기서 상수를 선언하는 키워드 let. 이 변경할 이 뮤터블과 이뮤터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좀 어렵죠, 용어가. 근데 제가 한번 다른 분 강의를 듣다가 되게 놀랬던 적이 있는데, 이 상수 선언과 변수 선언, 변경할 수 없는 값과 변경할 수 있는 값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값을 지정하면 코딩하기 힘드니까 다 변경할 수 있는 값을 써라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큰일 날 소리예요. 변경할 수 없는 값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웬만하면 변경할 수 없는 값들을 가지고 코딩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요즘 CPU는 코어가 여러 개라고 하죠. 멀티코어 환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예쁘게 돌아가려면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멀티스레드, 멀티코어 환경에서 메모리를 참조하는 데 있어서 변경할 수 없는 값은 가져다 쓸 수 있는데, 변경할 수 있는 값은, 이게 지금 개념이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두뇌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머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가져다가 계산을 하는데 얘도 가져갈 수 있고 얘도 가져갈 수 있으면 이 값이 변경 가능하면 매번 이 값이 변경했는지를 체크해 줘야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죠. 얘도 변경해주고 동시에 얘가 변경을 하는 상황에 누구 값을 사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면 멀티스레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코드가 들어가고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상수로 사용하게 되면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경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 스레드에서 쓰고 저 스레드에 써도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고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반드시 상수를 기반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성능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단기적인 그림을 갖고 냈던 문제고요.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볼까요? 제가 링크 드렸죠? 그래서 한번 지금 이미 이 B들 스위프트 B들 웹페이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렛함 문자열이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다 한 번 더 배우실 거예요. 이건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이 문자열은 멀티라인 문자열이에요. 여러 줄의 문자 글씨를 변수에 담았다가 이 프린트 함수라는 건 그 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 화면에. 이 프린트 함수는 지 옆에 보이시는 검은색 화면을 콘솔이라고, 터미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콘솔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과 교신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내가 CPU에서 계산한 결과값을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일 초창기 1950년대 컴퓨터는 그게 모니터가 아니라 도트 프린터였죠. 프린터에다 찍어냈어요. 계산 공식을 타이핑해서 천공 카드로 넣으면 그걸 CPU가 계산한 다음에 도트 프린터에다가 출력을 해줬죠. 그것도 프린트 함수고요. 그 당시에 그때부터 썼던 함수예요. 프린트 함수라는 건 출력을 해주는 거고, 최근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터미널 출력을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웹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맥에서는 기본적으로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요. 그 터미널에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린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것처럼 해본다면 찬스 넘버 상수 이런 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저장한 값을 출력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상수기 때문에 다가 다른 변수를 넣을 수 없죠. 보시면 이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해 보기 전까지는 오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좋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어사인이라고 하는 게 등호가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어사인한다. 정의를 이제 저장하는 거죠.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있는 변수에 지정하는 건데 10을 저장한 후에는 상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값이라서 변경하려고 시도하니까 너 변경할 수 없어.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상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번은 데이터 타입.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수에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진수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0과 1로 모든 걸 표현해야 돼요. 0과 1로 숫자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문자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규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그런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타입, 그리고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타입, 참 거짓을 저장하기 위한 타입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어떤 타입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익숙해지실 부분이고요. 정수형이라고 하는 숫자 자연수죠. 영과 음수와 양수. 그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타입은 i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사용한 바는 이제 아까 let은 변경할 수 없는 값, 바는 변경할 수 있는 값. 베리어블의 약자예요. 베리어블이 영어로 변수죠. h. 그리고 얘는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는 언어라서 정수형. 얘는 수정 가능한 값이니까 정도 가능하겠죠. 이것처럼 여기 콜론하고 뒤에다가 이 타입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스위프트 문법이고요. 자, 넘어갈게요. 3번은 조건문. 우리가 변수, 상수 배웠고요. 그 다음 배우는 게 조건문이에요. if, else 또는 switch. 그 중에 if문을 감싸는 기호, 괄호로 감쌀 수 있죠. 그리고 대괄호로, 소괄호와 대괄호를 되게 많이 써요. 프로그래밍 하면 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처음 겪으신 분들은 이것도 낯서실 수 있어요. 보시면 근데 여기서 괄호를 생략했죠. 여기에 괄호가 들어가. 그래서 temperature 온도가 30도 그러다가 25가 넘는 경우에 덥다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그런 조건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AG로 할 수도 있겠죠. 치고 시간 어려워요. 또는 여기에 else라고 써서 if라고 하는 건 조건을 확인하는 구문이고요. 그 뒤에 괄호에 오는 내용이 참이면 실행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else를 이용해서 그 식이 거짓일 때 실행하는 구문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ge가 12보다 작으면 어려요를 출력하고 그게 아니면 12세 이상을 출력하는 조건식을 한번 써봤고요. 오늘 기초문법을 다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게요. 근데 요 if문의 이 컨디션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문 다음에는 반복문이 나옵니다. 변수, 특정 값을 저장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어딘가 저장할 수 있고 그 값을 조건에서 비교해서 참거짓으로 실행 흐름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린 사람이 가는 로직과 나이 있는 사람이 가는 로직을 분리한다던가 이럴 때 조건문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반복문은 반복된 일을 수행할 때 수행해주는 구문이고요. 이것도 역시 예약어입니다. for라고 하는 예약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for와 in이 들어간 구문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요 점점점이라고 하는 제네레이터고요. 이거는 이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제네레이션 해줘요. 그래서 이 1부터 10까지의 i라는 변수에 지정한 후에 요 뒤에 오는 중괄호 안에 있는 실행 흐름을 실행해줘라 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부터 10까지를 반복하면서 프린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볼까요? 10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반복해서 실행이 되죠. 질문 없으세요? 잠시만요. 3학년 산자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죠. 이 3학년 산자를 안티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언어를 만드시는 분들 중에 왜냐면 3학년 산자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건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age 10인데 age가 9보다 크면 int
아까 조건문 기억나시죠? if else. if else와 유사한데 좀 더 축약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3학년 산자 되죠.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간결한 표현이 가능하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중첩되다 보면 3학년 산자 중첩은 프로그램을 읽기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근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거가 3학년 산자고요. 네, 3학년 산자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물음표 앞에 오는 건 조건문이에요. if문 뒤에 가로에 들어가는 내용과 동일하고요. 물음표 뒤에 콜론을 기준으로 앞쪽은 참일 때의 실행 흐름, 뒤쪽은 거짓일 때의 실행 흐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3학년 산자고 조금 더 if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프로그램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Q&A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함수에서 반환 타입은 화살표 기호를 이용합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로 나온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함수라는 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func라고 하는 게 예약어예요. 얘는 지금 함수야 라고 지칭하는 예약어고요. 그리고 greet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괄호를 치고 변수를 내가 받아올 파라미터, 변수들을 받아올 이제 값들을 인풋이라고 해요. 누군가가 내 함수, 내가 제압한 함수에 이러이러한 값을 넣으면 내가 이러한 걸 돌려줄 거야가 함수거든요. 함수라고 하는 건 블랙박스예요. 누군가가 이 함수의 이름과 인자값을 호출하면 내가 나름의 로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후에 값을 반환해준다. 리턴을 해준다. 이게 함수의 기본 정의고요.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함수는 이름을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인수로 해서 받으면 문자열 중에 헬로 콤마 찍고 이름을 출력해주는, 그리고 이 리턴 타입은 문자열인 그런 함수를 구성한 거고요. 그래서 이 프린트 이걸 찍으면 리턴된 헬로 네임이 찍히겠죠. 만약에 내가 그리트 여기 스위프트라고 했으니까 헬로 스위프트가 찍히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옵셔널입니다. 자, 옵셔널 변수의 값이 이 nil이라고 하는 값을 허용함으로써 프로그래밍 언어 세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 null exception이라는 게 런타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에러 중에 하나고요. 제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에요. 이 nil이라고 하는.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null이라고도 하고요. null이라는 값으로 쓰고 이 스위프트에서는 nil이라고 사용합니다. 이 nil 값을 확인하고 nil이 아니면 값을 추출하는 경우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가드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플랫 하거나 가드렛 해서 특정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값을 매핑해서 값을 출력해주는, 안전하게 추출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셔널 네임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죠. 여기 물음표로 이 값은 옵셔널하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이고요. 이 프린트 구문은 이 옵셔널 밸류를 네임에 넣어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네임이 존재할 때 네임을 출력해주고 이 스위프트가 출력되겠죠. 요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없던 개념이었는데 이 스위프트가 처음 개발되면서 nil 값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프로그래밍 문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굉장히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효율적이 됐어요. 컴파일할 때 컴파일 시에 문제를 찾기가 더 수월해졌고요. 코드가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는 건데 개념을 학습할 필요가 좀 있죠. 다른 언어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낯선 프로그래밍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문에 그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기본 위치를 사용한다. 그래서 로케이션 정보에다가 기본 위치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 구조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C 언어나 C++을 해보신 분들은 낯설지 않으실 수 있는데
자바를 주로 사용해 보신 분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콜 바이 레퍼런스와 콜 바이 밸류예요. 콜 바이 레퍼런스, 콜 바이 밸류. 이건 적어둬요. 콜 바이 밸류와 이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콜 바이 레퍼런스, 콜 바이 밸류라는 개념이 이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도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구조체라 함은 클래스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클래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변수와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추상적인 개념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설명이 어렵고 이해도 어려워요. 처음 접하시면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사용을 해 가시면서 '아 이게 구조체구나. 아 이걸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구나. 아 프로그래밍 뭔가 iOS 개발을 할 때는 요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를 실습을 통해서 익히시게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구조체 예제는 사람을 구성하는데 이름과 나이로서 구성을 한 거고요. 이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사람을 나타내는 구조체를 만들었고 이 구조체를 생성할 때 하나의 어떤 값을 만들어낼 때 존이란 이름과 30세라는 걸로 person이라는 상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메모리에 딱 박히죠. 자, 다음 열거형 enumeration 인엄 밸류에 대한 인엄 디렉션 요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조건문과 유사할 수 있어요. 특정 값을 조건에 따라서 값을 지정하는데 그 값의 경우의 수를 제한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numeration이라는 건 이렇게 열거해 놨다는 거죠. 이렇게 쭉 내가 그래서 방향은 내가 방향으로 가질 수 있는 가짓수는 물론 이제 쪼개면은 뭐 360개 이상으로 막 쪼개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야겠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해서 케이스를 네 가지로 갖는 이니머레이션 열거형 값을 만들어 두고 이렇게 사용하면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 enumeration 값을 만들어 놓으면 코드 가독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가 어떤 값을 만들어내서 저장할 때 direction north라고 하면 아 북쪽이구나 라는 개념을 개발자가 이해하기 굉장히 수월해져요. 만약 이거를 값을 1, 2, 3, 4라고 저장을 했다고 하면 이걸 조건식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어려워지죠. 점점 뭐 if 1 그리고 뭐 거기다 주소로 써놔야 돼요. 1은 north 그런 어떤 어려운 정보를 매핑함으로써 조금 더 수월하게 가독성을 높여주는 코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문을 만들어서 더 직관적으로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게 enumeration 특징이고요. 네, 다음은 method overriding. 보십시오. method overriding. 이제 첩첩산중이에요. 오버라이딩은 이제 객체 지향의 정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기능을 만듦에 있어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클래스 상속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념적인 거 어떤 물건을 묘사하거나 기능을 정의할 때 구조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클래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클래스를 만들거나 구조체를 만들었을 때 그 구조체 클래스가 수행되기 위한 함수 어떤 로직을 돌리려면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함수를 만들어 두는데 그 클래스와 함수를 내가 다른 데 또 사용하려고 그래. 오토바이를 만들었었는데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또 사용하고 싶어. 그럴 때 오버라이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함수를 재정의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는 핸들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또 핸들이라고 하나요? 일자형으로 바로 생겼죠. 그걸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는 스티어링 휠을 이용하죠. 동그란 휠을. 그러면 같은 기능을 동작하는 거지만 다른 동작 방식을 가지고 있고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재정의하려고 할 때 오버라이딩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사용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버라이드해서 기능을 새로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그럴 때는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는 스위치. 다시 조금 쉬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조건 우리가 변수 했었고요. 조건문 했고 반복문 했고 구조체, 클래스, 함수 이런 설명을 드렸죠. 다시 조건문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치문은 특정 조건에서 수행되는 구문, 특정 조건에서 수행되는 구문, 특정 조건에서 수행되는 구문이 특정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합될 수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특정 값이 value라고 하는 게 1일 때 수행되는 구문, 2일 때 수행되는 구문, 그 외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특정 값에 대한 조건을 리스트업해서 수행하려고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고요. 이게 컴파일러 레벨로 내려가고 로우 코드 완전히 컴퓨터가 이해하는 기계어 레벨로 내려가면 레지스트리 값을 하나 덜 쓰기 때문에 if문보다 효율적이라면서 이걸 쓰시는 선배 개발자분이 계셨었어요. 웬만하면 스위치문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뭐 그게 큰 성능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if문을 쓸 때와 스위치문을 쓸 때를 구분한다면 스위치문은 어떤 쭉 아까 열거형 설명드린 것처럼 비슷한 값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분류될 때 값이 하나의 값에서 여러 가지가 분기 처리될 때 2개 이상 그럴 때 스위치문이 조금 더 가독성이 높고 성능도 더 낮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if else문을 사용하고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3학년산자처럼 복잡하고 중첩되면 될수록 코드가 읽기 어려워져서 그것도 안티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웬만하면 플랫하게 이 조건문을 항상 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옵셔널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옵셔널 값에 느낌표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강제 언랩핑 할 수 있어요. 이 값을 그냥 닐 없어 라고 그냥 강제로 막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능이 개선되는데 문제는 런타임에서 널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차차 우리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보관, 포맷 문자열에 대한 이야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백슬래시하고 괄호하는 요 구문이 이 전체를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문자를 출력해주는 저장하는 구문이고 따옴표가 그리고 그 안에 백슬래시 괄호를 하면 요 안에 구멍 뚫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위에 있는 변수가 이 안에 출력돼서 전체가 프린트 되게 됩니다. 이거를 보관법이라고 하고요. 저는 간단한 거니까. 그리고 배열 13번 배열 배열에는 선언하는 올바른 방법 1번과 4번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선언해 줄 수도 있고요. 요렇게 선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콜론을 통해서 이 변수의 타입 자체를 배열 문자열로 지정하거나 또는 이 여기 콜론을 뺄 수 있어요. 콜론을 뺀 대신에 좌측 우측에 값을 지정할 때 타입 캐스팅을 할 수 있어요. 요 뒤에 오는 괄호에 값을 캐스팅해서 이 문자열 배열을 이 변수에 저장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정하면 이 오류 없이 변수에 지정할 수 있어요. 다음은 딕셔너리.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예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상수 그리고 거기에 정수형 문자열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오늘. 근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값을 하나를 저장하는 건데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값을 레이블링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책장에 이름표 스티커 붙여가면서 그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 어떤 뭐 여기에는 교과서를 넣고요, 여기는 소설책을 넣고요, 여기는 뭘 넣어주세요 하고 뭐 이렇게 이름표를 붙일 수 있죠 책장에. 그리고 그 안에는 딱 그 이름표에 해당하는 값들을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멀티플한 값을 특정 키를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콜론을 기준으로 앞쪽에 키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키를 가지고 정수형 값을 저장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빈 상자를 만드는 개념인 거죠. 비어있는 상자. 키는 문자열, 값은 정수형인 빈 상자를 만드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앨리스는 100점, 밥은 95점. 그래서 어떤 스코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예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딕셔너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 키밸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추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맵에 대해서 우리 시간 복잡도 이런 수업도 간간히 중간중간 해드릴 거예요. 이 전산 전공하시는 분들이 배우는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기본 지식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러 처리.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오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모든 게 무결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코드 throw라는 걸 이용해서 오류를 그러니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throw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내가 특정 상황에서 이 코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류를 뱉어낼 거야 라고 정의를 미리 해둔 후에 프로그래밍을 하면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조건을 걸어서 코드를 블럭하거나 우회하거나 이런 코드를 작성하면 코드가 복잡해져요.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효율적이지 않은 코드가 되는데 이렇게 throw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딱 필요한 값을 저장해주고 실행해주고 그 외에는 뱉어내고 이렇게 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드가 더 간결하고 더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냈었고요. 여기까지가 프리러닝 문제였고요. 아무래도 기초 문법 수업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아예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분한테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 부트캠프가 장점이라면 라이브로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붙어 있으니까 책을 혼자 독학하면 뭐 세팅이 안 돼서 그냥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실행이 안 돼. 난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수업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챙겨서 저는 진행을 하니까요. 분명히 어떤 특정 허들을 딱 넘어가면 갑자기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네, 그런 허들에 막혀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변수명 변수명이요. 제 머릿속에 로직이 어느 정도 막 코딩을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정착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최대한 축약하지 않고 쓰려고 해요. 네. 그 팀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디스코드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면 오히려 같이 있는 것보다도 효율적이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함께 있으면 뭐 화장실 가고 담배 피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고 사실 그러면서 로스되는 시간이 꽤 많은데 온라인으로 딱 붙어 가지고 이렇게 탁 회의 진행하고 각자 업무 나누고 다시 만나고가 조금 더 코스트가 적게 드니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적어서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음 특강도 있고요. 우리 수업에서도 저는 최대한 제가 겪었던 모든 걸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특강 때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커리어 패스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업계가 있고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개발자는 이렇게 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협업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디스코드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